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세킨이라는 제품 아십니까? 강아지 관절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양이도 물론 있습니다. 미국의 애니멀 닥터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젊었을 때, 아기였을 때부터 복용하면 더더욱 좋은 강아지 관절 비타민입니다. 라니맘닷컴에서 구하실 수 있고요. 정말 좋은 제품, 맛도 좋아서 강아지들이 정말 잘 먹습니다. 대용량 제품으로 준비됐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꼭 먹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목요일 히사모의 아침 뉴스 일찍 시작합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든 당선이 99.9%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한 곳만 이기면 확정이 되고요. 무난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홈페이지, 인수위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인수 절차에 돌입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승리가 마법처럼 사라졌다. 동화책에 나오는 문구 같죠? 승리가 마법처럼 사라졌다 하면서 소송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간에 나오는 소식으로는 소송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위스콘신주 1% 미만의 격차로 막판에 뒤집혔으니까 얼마나 화병이 날만 하겠습니까? 위스콘신주를 비롯해서 몇몇 곳 경합주에서 자기가 진 곳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의 그 대선 중에 소송을 해서 뒤집힌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아무리 본인이 강행해서 밀어붙인 베렙 대법관으로 인해서 지금 연방 대법관의 그 보수 대법관이 훨씬 많다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그쵸? 참과 거짓의 문제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연방 대법원으로 바로 직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주법원, 연방이 아니라 각 소송을 걸었던 주법원에서 먼저 심사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한다면은 나 대통령 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길게 끌면 끌수록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에 소송한 거에 소송 전에 고어하고 부시 소송 전에 보면 38일인가요? 예, 만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쵸? 역대 다른 미국에서 정말 몇 달 동안 지루하게 끈 것 치고는 굉장히 초고속으로 그때 판결이 나온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송을 해서 이길 확률 거의 없습니다. 소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근데 제 생각과 또 트럼프의 생각은 틀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재선에 실패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파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속속 밝혀지는 거 보면 재산이나 여러가지 지금 빚진 것도 많고 빚 좋은 개살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대선의 뉴스는 미국의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의 뉴스 같고요. 특별히 정말 대한민국의 각 언론사들 메인 헤드라인 뉴스와 메인 뉴스, 어떨 방송을 보니까요, 뉴스의 90%가 이 미국 대선의 뉴스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일단 KBS가 보도하는 미국 뉴스 대선에 대한 거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이틀이 지났지만 당선자 아직 확정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득표 추세라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집 KBS 9시 뉴스, 미국 각지에서 개표 상황 취재하고 있는 특파원들 연결해서 판세와 전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으로 가보죠. 김은규 특파원, 이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미 50개 주 가운데 44개 주 개표 끝났습니다. 6개 주는 아직 개표 중입니다. 이 개표 결과를 집계하면 바이든 253명, 트럼프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옵니다. 바이든이 264명을 확보했다고 좀 더 많게 집계한 곳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폭스뉴스가 대표적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에 거의 다 왔다. 당선 확정까지 얼마 안 남았다. 미 언론들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인단 17명만 더 확보하면 바이든이 당선되는 거죠? 그 17명 선거인단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 개표가 아직 진행 중인 주들에서 결정됩니다. 개표 중인 6개 주 가운데 애리조나와 네바다주에서 바이든 후보 간발의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의 선거인단 합치면 딱 17명입니다. 바이든 여기서 이기면 다른 주 볼 것 없이 대통령 당선 필요한 270명 확보입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지만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뭡니까? 있습니다. 현재 이기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간발의 차만 나기 때문입니다. 네바다주 불과 0.6%포인트 차입니다. 애리조나주 2.4%포인트 차입니다. 미 방송 신문 바이든이 선거인단 270명 확보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보내고 있습니다. 신중합니다. 네, 개표 막바지인데요. 대의원 수가 결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신중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당선자 윤곽이 확실해지는 시점 언제입니까? 한국 시간 주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일 없이 순조롭게 개표된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표에 불만인 사람들의 방해 움직임이 포착되고 네바다주가 최신 개표 결과 공개를 늦추기로 하는 등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 개표도 주별로 개표 시점과 유무효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개표 결과 확정 시점 확실치 않습니다. 이번 대선 아직 개표하지 못한 투표지 2천만 장에 가깝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합 지역들 개표가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도 이번 대선 판세 좌우한 북부 러스트벨트 3개 주 가운데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20명 갖고 있는 펜실베니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복혁 투표원, 경계가 삼엄해 보이는데요. 네, 저는 지금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실 겁니다. 주 방위군들이 저렇게 밤새 경계 근무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사실 이곳 시청 앞에서 1000여 명 참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카운트 에브리 보트, 그러니까 국민들이 낸 모든 표는 개표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시위인데요. 서북부 피츠버그에서도 있었습니다. 아직 열어야 할 표가 많이 남아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과 시애틀 등 미국 전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 민주당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이긴 합니다. 네, 펜실베니아주는 개표 얼마나 남았죠? 현재 89% 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포인트 안팎 앞서고 있긴 한데 바이든 후보가 계속해서 격차 좁히면서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80만 표가량 더 열어야 합니다. 이 80만 표, 바이든 후보가 절대 강세인 우편투표분인데다가 이곳 필라델피아나 피츠버그 등 대도시표가 많아서 바이든 후보가 사실 역전 가능성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곳 시간 6일 도착분까지 받기 때문에 주말 돼야 최종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표 안 끝난 다른 경합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바이든 후보가 이른바 매직 넘버인 270명까지 사실상 6명 남았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선거인단 수 딱 6명인 네바다가 아직 개표 안 끝났습니다. 네바다는 어제 오전 현재 86% 개표해서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차로 앞서 있는데 그때부터 개표 현황 실시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기 시간 오전 9시부터 다시 공개할 예정이어서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남부 선벨트 경합주 중 하나죠. 노스캐롤라이나 95% 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포인트 이상 앞서가고 있고요. 막판 신격전지로 떠오른 조지아도 95% 정도 개표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0.5%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두 섣불리 여기 이겼다, 승리 얘기하기는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후보 간의 격차가 1%포인트가 안 될 경우에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차이는 0.6%포인트입니다. 단 비용은 재검표 하자고 한 후보가 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위스콘신은 4년 전 트럼프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이긴 곳인데 당시에는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요구해서 재검표를 했죠. 이 재검표 비용 350만 달러, 우리 돈 40억 원 정도를 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막판 개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펜실베니아와 미시건 등 핵심 경합주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개표 현장에 난입해 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뭔지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회색이 짙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소송전이었습니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3곳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위스콘신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투표 참관인들의 개표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접수 시한을 넘긴 우편 투표가 유효 투표와 뒤섞였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득표 격차가 1% 이내일 때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는 주법도 활용했습니다. 모두 개표 막판 역전당하거나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곳으로 특히 막판 승패를 결정할 북부 경합 3개 주에 집중했습니다. But we're not going to let them get away with it. They're not going to steal this election.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도 시위를 벌이며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네바다주에서 개표소에 난입한 대통령 지지자들이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주별 소송은 주 법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최종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경우 차기 백악관 주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8일을 앞두고 보수 성향의 코니 베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 자체에 손상이 가해졌는데 의미 있는 개표 참관이 무슨 소용이냐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소송 전에 지지자 간 충돌에 당분간 미국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이 충분할 만큼 이기고 있다면서 자신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모든 투표 결과가 집계돼야 한다며 개표 중단 시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환호하는 지지자 없이 기자단 앞에 선 바이든 후보. 팬데믹 상황에서 1억 5천만 명이 투표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미국의 심장이란 것을 입증했다고도 했습니다. Power can't be taken or asserted. It flows from the people. And it's their will that determines who will b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o let me 승리 연설을 위해 나온 건 아니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선거 국면에서 나타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It will be a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for our democracy, for America. And there will be no blue states and red states when we win. Ju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경합주인 미시건에선 4년 전 트럼프 후보가 이겼던 것보다 더 큰 표차로 앞섰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만큼 승복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모든 우편 투표는 전부 집계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대선 승리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두 후보 모두 일찌감치 사실상의 승리 선언을 하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개표 상황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엎치락 뒤치락했기 때문인데요. 워싱턴에서 김다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투표 종료 직후 미국 동부 지역부터 시작된 개표 작업. 인디애나와 켄터키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은 트럼프 대통령은 곧 최대 경합주로 꼽혔던 플로리다도 석권합니다. These are very Republican counties. The question for the president has to win them. We know that. 북부 경합주로 여겨지던 러스트벨트 지역까지 두 자릿수 포인트 차로 앞서자 멜라니아 여사 등 측근들과 카메라 앞에 섭니다. The results tonight have been phenomenal, and we are getting ready. I mean, literally, we were just all set to get outside and just celebrate something that was so beautiful, so good. 분위기 반전이 시작된 건 자정 무렵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진 애리조나가 바이든 우세로 기울면서부터입니다. And it's a 10-point lead, just shy of a 10-point lead for Joe Biden.
트럼프는 이때부터 공화당 주지사와 캠프 고문들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결국 북부 경합주에서도 바이든이 표차를 벌려 앞서가자 현지 언론들은 인내심이 필요한 개표라고 논평합니다. If you managed to sleep last night, things changed. 개표가 무르익을수록 곳곳에서 바이든의 승리가 예측되고 미시간에서까지 승기를 거머쥔 바이든 후보는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굳이 승리 선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밝은 표정을 감추진 못했습니다. And now, after a long night of counting,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접전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대선의 일반 유권자 투표는 끝났지만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 다음 달 선거인단의 공식 투표 일정까지 변수는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은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도 함께 치렀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압승을 거두는 이른바 푸른색 물결 블루웨이브가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공화당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 경우 100석 가운데 35석이 교체 대상입니다. 현재 상원에서 4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경합 지역에서 쉽게 4자리를 빼앗아 하원에 이어 상원도 다수당이 돼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화당에 앞섰다는 여론조사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승리가 어렵다던 공화당 의원들은 잇따라 그동안 여론조사를 뒤집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 will serve you with all my heart. I will work hard for you each and every day. 그 결과 공화당은 48석, 민주당은 46석을 확보한 가운데 나머지 의석도 공화당 후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435석 전체가 바뀌는 하원의 경우도 민주당은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패배 소식을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 플로리다주의 경우 전체 하원 의원 27석 가운데 13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2석을 공화당에 내줬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싹쓸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화당의 성적은 기대 이상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종합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계 여성이 첫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주인공은 워싱턴주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으로 첫 동양계이자 흑인 여성으로 타코마 시의원과 시장을 지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한인 유권자들, 한인 정치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 미셸 박 후보와 영킴 후보, 최석호 후보, 우표 투표 집계 개표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석호 후보는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셸 박, 영킴 후보도 박빙의 승부긴 하지만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세 사람 모두 다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잊지 않고 지원해주는 한인 사회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고 있는데 되고 난 이유가 문제죠. 되고 난 이후에 보다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큰일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안 되니까. 자, 아파트 등 임대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던 렌트비 인상 제한 주민 발의안 일명 21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건물주하고 뭐 임대업자라든지 부동산 개발사들은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서민들 그 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 컨트롤이 강화안이 거기 무산된 거거든요. 이게 단지 이 주민 발의안 21이 부결됐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는 줄 아시죠? 지금까지는 코로나 팬데믹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법적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모기지가 아니죠.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테넌트들을 법적으로 쫓아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무산되게 되면은요, 이번 겨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참으로 많아지게 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 LA 일대 비즈니스들 마스크
얼굴 가리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고객들을 입장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조례안이 승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미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LA의 수많은 곳에서도 사실 식당이나 요 앞에 붙여져 있거든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한데 그것과 이렇게 법적으로 이게 딱 명시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무디스라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 평가사인데요. 이번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소 긍정적인 소식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의 승리는 바이든의 승리가 아니라 코로나의 승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한테 진 게 아니라 코로나한테 진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이겠죠. 지금 역대 최고의 투표율과 최고의 관심사를 기록을 했고요. 뭐 사상 첫 7천만 표, 그렇죠? 우리 친트럼프 진영도 과반에 육박하는 이들이 참석을 했는데, 선거는 끝났지만 과연 양쪽으로 완전히 쪼개진 미국의 이 사회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느냐가 사실은 다음 대통령이 짊어져야 될 가장 큰 숙제,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통합, 코로나 극복, 경기 침체, 주변 전 세계에서 지금 왕따당하고 있는 미국의 현 주소, 이 모든 것들을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아야 되는 게 사실은 다음 대통령 바이든 후보가 짊어져야 될 역할인데,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4년 후의 투표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못하면은 얄짤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풀이 많이 죽었습니다. 일단 소송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본인은 별로 탐탁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현실적인 감각이 돌아오겠죠. 상황이 이런데 뭐 소송을 한다고 뒤집힐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다 알 것 같습니다. 뭐 돌이켜봤을 때 많이 후회되는 모습들도 좀 있겠지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고국 소식 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은요, 검찰이 7년을 구형했고요. 정경심 전 교수한테. 지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주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중국의 또 다른 바이러스 브루셀라 기억하십니까? 지금 중국은 코로나 대신에 브루셀라가 확산되고 있답니다. 란저우에서 6,600명이 집단 감염, 2달 사이에 무려 2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자, 지금 당국이 조사를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좀 비슷합니다. 증상이 발열, 피로, 두통, 감기, 치사율이 2%로 낮지만 사실 치사율의 문제는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기억하십니까? 치사율 별로 높지 않다라고 해서 방심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건데, 방치할 경우에는 척수염이라든지 골수염 증을 일으키는, 그리고 후유증도 만만치 않답니다. 와, 정말 중국은 이제는 모든 전 세계 바이러스의 시작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다시 미국 소식입니다. 이미 사망한 고인이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55세의 이 의원이 당선이 되는데요. 노스다코타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고인이 된 이분 코로나 좀만 조심했다고 한다면 당선도 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항상 후회는 늦는 법입니다.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실업자 증가 지수가요, 지금 보면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이 75만 건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찌됐든 잡을 잃은 분들이 지금 잡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소식인데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의 트럼프의 패배는 사실 애리조나를 얕봤다가 생긴 일이거든요. 백악관에 한밤중에 노발대발했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애리조나는 완전히 공화당의 텃밭이다라고 생각한 방심했다가 이렇게 당한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안심할 상황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항상 불도 그렇고요,
설마 우리 공장에서 불 나겠어? 불이 나지 않습니까? 설마 뭐 우리 가족 중에서 코로나 걸리겠어? 걸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방심하는 그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늘 조심하시고요.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선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지금 하루 확진자 숫자가 지금 10만 명을 능가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의 목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코로나 걸린 사람 많이 봤지만 죽지 않는데 뭐 호나우두도 안 죽고 운동선수도 안 죽고,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빠뜨리는 거 있는데요. 저 부자들이 안 죽는 거는요, 정말 몇십만 불의 고급 의료진과 몇십만 불의 몸에 좋은 약을 다 썼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저와 여러분처럼 서민들은 그런 걸 쓸 돈도 없습니다. 그냥 타이레놀 먹고 에드빌 먹고 버티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행여나 하지 마시고 자가방역 다시 한번 조심하시면서, 오늘 목요일, 이번 주 정말 금방 갔죠. 더불어서 여러분 각종 시위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기 판매가 역대 최고라 하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조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지나시기 바랍니다. 고국 소식 이어집니다. 미국 대선 개표가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주요 경합주를 차지하며 당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개표 결과와 이 시각 개표 상황 알아봅니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확보가 충분할 만큼 이기고 있다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등 3개 주에 개표 중단 소송을 내고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총장 부인 관련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인증하는 저탄소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기업 참여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저조한 인지도에 소비자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체육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도구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기로 했습니다.